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 작가로 나온 박재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기대를 해주시군요. 감사합니다. 제철소, 간단하게 말해서 철을 만드는 공장, 철공장이죠. 네. 그럼 종합제철소라는 거는 뭘까요? 종합적으로 철을 여러 종류 만드나요? 아, 그렇지. 아니, 철강을 만드는 공정 총 3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그 3가지 과정을 다 갖추고 있는 제철소를 종합제철소 또는 일관제철소라고도 합니다. 철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 불, 바람 이 3가지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공기 중에는 이 산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피부 미용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공기 중에 산소가 피부에 세포로 들어와가지고 산화작용을 일으키면 그것 때문에 노화가 일어나기 안 때문에 돼요. 뭐 항산화 물질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노화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네. 철이라는 거는 그 자리에 40년, 50년만 있었겠어요? 수천만 년, 수억 년 동안 거기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이 훨씬 다 많은 산화작용을 겪어가지고 보통 우리가 철광석을 캐면 녹슨 철과 비슷한 상태로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적철석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철 2개에 산소 3개꼴로 붙어있는 녹슨 것과 같은 상태로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또 산소와 철을 분리시키는 게 핵심 기술이겠네요? 대단하시군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네, 철광석을 캐가지고 그걸 뭐 피부과에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항산화 무슨 화장품을 발라서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철보다 산소를 더 잘 붙이는 이 탄소 같은 물질을 넣어가지고 이 산소를 철에서 떼내서 탄소에 붙게 하는 요 반응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녹슨철 같은 철이 순수한 철로 되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소가 많이 들어있는 석탄을 철광석 같이 넣고 온도를 한 1200도 정도 되는 뜨거운 바람을 불어 넣어주면 산소가 떨어져 나오면서 순수한 철이 쇳물로 녹아서 이제 졸졸졸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를 쇳물을 네. 뽑아내는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네. 재선 공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갓 나온 쇳물에는 이것저것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고 뭐 탄소도 좀 지나치게 많고 이래가지고 부러지기 쉽고 그렇게 질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걷어내고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을 해줘야지 쓰기 좋은 튼튼한 강철이 됩니다. 요 강철 만드는 작업을 제강 공정이라고 하죠. 제강 공정. 그래서 강철을 만들어내고 나면 그 강철을 이제 다양한 쓰기 좋은 형태로 이제 나중에 만들어야 되겠죠. 네. 펴가지고 철판으로 만든다든가 더 얇게 펴가지고 아주 종이장처럼 얇게 만든다든가 그런 작업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데 그거를 압연 공정이라고 하게 됩니다. 누르는가 보다. 그래서 재선, 제강, 압연 3개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제철소를 종합제철소라고 하는 거죠. 오,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이해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제 흔히 용광로라고 부르는 고로라고 하는 건데요. 높을 꽃자 써서 고로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대형 제철소에 고로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이게 한 110m 정도 됩니다. 아파트 한 40층 높이. 그리고 이 안에 철광석, 석탄, 철광석, 석탄, 철광석, 석탄 쫙 쌓아놓고 여기서 이제 열풍을 불어넣어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열풍을 불어넣어가지고 이 전체에 다 불을 붙이면 이 산더미만한 이 철광석과 석탄의 덩어리가 전체적으로 살짝 뜨는 느낌이 날 정도가 된다라고. 너무나 반응이 격렬해가지고. 그래서 이 바람을 어떻게 불어넣는지, 어떻게 철광석과 석탄들을 잘 조합해서 쌓아놓는지, 요거에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쇳물의 생산량이나 품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쇳물이 품질이 좋은 쇳물이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어떤 소리를 내면서 나오겠습니까? 철철철철철철 그런 소리를 내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철강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포스코가 추론한 고로 및 재선 관련 기술 특허만 2,000건이 넘는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정말 고생 하시면서 이 기술 개발에 노력하신 과학기술인들, 노동자들이 제일 등 공신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그럼요. 일본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 전혀 몰랐겠죠. 몰랐지. 얼마나 야구를까요? 그리고 고로가 왜 한 번 불 꺼지면 손해액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쇳물이 내려가다가 어디 이상한데 한번 굳어가지고 쇠가 막아버린다?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로 같은 경우에는 불을 안 꺼뜨리고 수십 년 동안 유지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십 년이요? 우리나라 포스코 고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처음 쇳물 뽑아내면서 불 붙이고 지난번에 작년에 태풍으로 불 꺼질 때까지 이거 불 꺼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유지했었습니다. 지금 잘 복구가 된 거죠? 지금 복구됐다고 합니다. 약간 시간장 같은 느낌이네요. 우리나라 제철소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무엇이냐? 출선비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출선비, 이 재선 공정에서 얼마나 철철철철 잘 나오느냐, 튀어나오느냐, 그거를 말하는 것으로 고로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수치죠. 출선비가 높다라는 말은 같은 용량의 고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다른 제철소보다 더 많은 철을 뽑아낸다라는 거죠. 딱 들어도 왠지 이런 거 한국 사람들이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계속 철광석을 넣는 대로 다 짜내고, 짜내는 거예요. 짜내고 철이 그냥. 계속 끊임없이 나오죠. 뽑아내고. 너. 그 핵심적인 노하우가 뭐냐? 뭘 것 같으세요? 계속 여러 가지 시도해봐야죠. 아, 그 뭘까요? 아, 이 방송 일본 관계자들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아니 일본 기술자도 모르는 걸 곽 교수님이 안다고요? 글쎄. 어쨌든 돌아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만에서 철을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철을 마치 화폐처럼 사만 사람들은 사용하기도 하고 외국에 철을 수출하기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한반도의 남부 지역, 지금 우리나라에 제철소들이 있는 지역, 사만이었던 그 지역이에요. 그러네. 그 지역에서 마침 이렇게 철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네. 해외 수출도 많이 하고 네. 철강주 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철이 돈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학기술, 현대산업 이런 게 좀 동떨어진 일이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의 민족으로서 이 전통을 다시 활용해가지고 이만큼 산업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박재식이었습니다.